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앱, 대출, 세금, 이 모든 경제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2000년 전 고대 로마입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이 왜 2000년 전 로마를 연구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도 파생상품도 알고리즘도 없었거든요. 로마는 경제학의 완벽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경제의 가장 순수한 원리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마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화 속 로마죠. 하지만 현실의 로마는 극도로 가난한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로마였지만 현대적 제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세금, 은행, 대출, 심지어 금융위기까지 말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죠.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뿐이다. 로마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로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을 걷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죠. 핵심은 재산세였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5년마다 센서스라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토지는 몇 마지기, 건물은 어디에, 가축은 몇 마리, 노예는 몇 명, 심지어 금과 은, 항아리 개수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정교했죠. 이 방식이 왜 잘 작동했을까요? 의외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자산은 숨기기 어렵고 측정도 가능했거든요. 무엇보다 세금을 내면 군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커지면서 이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복지가 늘어나고 이주민과 난민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들은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로마는 여기서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금 징수를 민간에 맡긴 겁니다. 이들을 푸블리칸이라고 불렀죠. 세금 징수 회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칠리아 지역 세금이 연간 100만으로 책정되면 푸블리카니가 110만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50만을 거둬들였죠. 로마 정부는 푸블리카니에게 돈을 선불로 확보할 수 있었고 푸블리카니는 더한 징수로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죠. 정부와 중개인만 웃고 시민만 손해보는 구조, 정확히 말하면 윈윈 루즈 구조였습니다. 로마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부패는 문제지만 중요한 건 국가 재정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작동하면 된다. 현대 국가의 조세 정책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논리죠. 세무대리인, 외주징수업체 등등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건 고대 이야기잖아.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놀랍게도 로마에는 이미 현대적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아르젠탈이라고 불렀습니다. 포rum 광장 주변에서 환전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현대은행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금, 대출, 송금, 회계까지 모든 게 있었죠. 동전을 맡기면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고 다른 도시로 송금도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집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에 맡겼습니다. 이미 신뢰라는 게 존재했다는 뜻이죠. 2000년 전에도 금융 시스템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서기 33년, 로마는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와 구조가 거의 같았죠. 시작은 규제의 강화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던 규제가 다시 갑작스럽게 강화되어 시행되자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부동산을 전부 급매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죠. 담보로 잡힌 토지를 팔아야 했는데 모두가 동시에 토지를 팔려고 하니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였죠. 은행들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자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 예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 단어, 뱅크런이죠. 2000년 전에도 뱅크런이 벌어졌던 겁니다. 신뢰의 붕괴, 유동성 부족, 연쇄 파산.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 본질적으로 똑같았습니다. 해결책도 놀랍게도 현대 양적 완화와 똑같았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1억 세스테르티우스를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무이자로 3년간 대출을 제공하고 담보 조건도 대폭 완화했죠.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이 2020년에 한 일과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는 가난했지만 경제의 논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세금, 은행, 금융위기, 구제체 모든 게 현대와 똑같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이 수천 페이지로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에서는 이미 실전으로 검증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로마의 경제제도가 이렇게 우수했다면 왜 결국 멸망했을까요?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국가 흥망의 충분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경제적 몰락을 보면 현대 국가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3세기 위기 당시 로마는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 은 함량 97%였던 데나리우스 동전이 3세기에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은화가 아니라 쇠부치가 되어 인플레이션을 찍어낸 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군사비가 폭증했고 세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낸 거죠. 경제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정치적 불안정, 군사적 과부하, 사회적 분열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경제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금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재산세는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한계가 드러났죠. 피정복민들의 반발과 푸블리카니의 부패. 현대 조세 정책도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중앙집권과 자율성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죠. 은행 시스템은 어떨까요? 로마의 뱅크런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신뢰의 붕괴죠. 유동성 부족, 연쇄적 파급 효과. 2000년이 지났지만 위기의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고대나 현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학이 발전한 게 없다는 뜻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규모입니다. 로마 제국의 GDP는 최대 약 88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글로벌 GDP는 100조 달러가 넘죠. 100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속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마 시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보 전달은 2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0.1초입니다. 수천만 배 빨라진 겁니다. 이 속도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놨죠. 금융위기도 이제는 전 세계로 실시간 전파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여전합니다. 신뢰, 교환, 저축, 투자. 이 네 가지 기본 요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극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행동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공포, 이 두 감정은 여전히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역사에서 패턴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과거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930년대 대공황과 로마 시대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맹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로마와 현재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로마처럼 황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죠. 정치적 견제와 균형, 언론의 감시, 시민들의 참여, 이런 요소들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경제정책의 효과도 달라졌습니다. 로마 시대엔 몇 년이 걸렸던 정책 효과가 현재는 몇 개월, 때로는 몇 주 만에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답안지는 아닙니다. 원리는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로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순수한 경제 논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는 너무 복잡해서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마치 물리학에서 마찰 없는 이상적 환경을 가정하고 실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질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만 바뀔 뿐이죠. 우리가 오늘 겪는 문제들의 뿌리는 이미 로마에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동산 문제, 금융위기, 2000년이 지났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해결 방식은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하죠. 정말 흥미로운 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탐욕, 공포, 신뢰, 불신. 이런 감정들은 여전히 경제를 좌우하고 있어요. AI가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활개쳐도 결국 경제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성이 유사하죠. 그래서 로마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 뒤에 숨어있는 불변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닌 인간 행동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패턴을 안다면 앞으로의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서 미래까지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로마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무너졌거든요. 기후변화, 전염병,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은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죠. 패턴을 아는 것과 미래를 통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은 이것입니다. 경제제도는 완벽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제도는 완벽했지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국가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효율적인 제도와 유연한 적응력, 합리적 계획과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한 준비. 로마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 균형을 잃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확장에만 집중하다가 내부의 안정성을 놓친 거죠.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적 적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직면한 많은 딜레마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이 우리의 답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로마보다 더 많은 정보와 도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제협력, 빠른 의사소통. 하지만 도전의 복잡성도 훨씬 커졌죠. 그래서 로마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제도 없이도 안 된다는 것. 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핵심이죠. 인류는 2000년 동안 같은 경제 문제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답을 찾아왔죠. 그게 바로 인간의 힘일 겁니다.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문명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로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졌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처럼 제도만 믿다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의 경제 시스템은 2000년 동안 발전한 걸까요? 아니면 기술만 바뀐 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